와, 저 이 노래 들으니까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맥가이버를 알고 계시나요? 맥가이버는 1986년부터 1992년까지 MBC에서 방영한 시리즈물입니다. 맥가이버는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주변에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여 특별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이 맥가이버 칼과 클립, 덕트 테이프는 항상 등장하기도 했죠. 맥가이버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지략과 창의성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맥가이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맥가이버보다는 좀 더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홀로 지배라는 영화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꼬마 케빈을 기억하십니까? 케빈 또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도둑을 물리치는 도구로 활용하는 창의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녹슨 손잡이와 낡은 자전거 안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녹슨 손잡이와 낡은 자전거 안장입니다. 하지만 1942년 피카소는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창의성을 발휘해 둘도 없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황소 머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 창고에 뒤죽박죽된 물건 더미에서 녹슨 손잡이와 오래된 자전거 안장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제 머리는 황소 머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용접했을 뿐입니다. 이렇듯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이 꼭 예술작품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지식을 끌어내는 것이 창의적 사고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맥가이버나 케빈처럼 어려운 문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우리가 맥가이버와 같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창의성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일단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크게 별 생각이 없다면 사람들은 기능적 고정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기능적 고정성이란 어떤 물체에 대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만 그것을 한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칫솔은 양치질을 위해 사용합니다. 양말은 발을 보호합니다. 컵은 물을 따라 마십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체를 하나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기는 전화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화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요즘 아이들이 전화기를 본다면 그것은 플라스틱, 전선, 버튼 등의 조합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물체에 대한 사전 활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그 사용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화분에 흙이 있으면 우리는 그 화분을 식물을 위한 일종의 집으로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작은 탁자에 스마트폰, 지갑, 자동차 키와 같은 특정한 물건을 올려두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탁자는 일상의 중요한 품목을 올려두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고정성과 사전 활용은 즉흥적인 창의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의 경험과 환경, 과거의 학습, 물체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물체의 고유 기능만을 인지하도록 편향될 수 있고 물체를 특정 기능만을 사용하도록 편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것은 직관적으로 물을 따라 마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생각은 사전 활용과 기능적 고정성이 모두 적용된 것입니다. 즉 컵에 물이 채워져 있다는 생각은 사전 활용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컵은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이라는 기능적 고정성이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컵을 활용한 다양한 사전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컵 스피커, 컵 전화기, 컵 저금통 등등등. 이렇듯 컵에 물이 채워져 있다와 같은 사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컵은 물을 따라 마시는 것이다와 같은 기능적 고정성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전 활용 방법을 찾게 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즉흥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전 활용과 기능적 고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 수준 이론이 있습니다. 낮은 해석 수준과 높은 해석 수준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낮은 해석 수준은 세부 지향적이고 협소하며 아주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반대로 높은 해석 수준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높은 해석 수준이 창의적 사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물체에 적용하면 낮은 해석 수준을 발휘하여 한 물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합니다. 물체를 여러 개의 더 작은 의미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들을 새로운 기능을 가진 물체로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해석 수준입니다. 이 이론을 활용하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레고는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당신이 레고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가 레고로 배를 만들었고요. 이것들을 전부 분해합니다. 이것이 낮은 해석 수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분해된 레고 조각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조각들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높은 해석 수준의 과정입니다. 아인슈텔룽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안하기보다는 친숙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숙하거나 익숙한 솔루션이 있으면 새롭고 더 나은 솔루션이 등장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움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인슈텔룽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계속 성공했다면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로 인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말하자면 방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체의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의 고유한 기능으로의 사전 활용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잦은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 사고 패턴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딱히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습관적으로 이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바이올린을 켰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 배운 바이올린을 켜는 것으로 과거의 창의적이었던 뇌로 돌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도구가 있다면 인생은 너무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도구가 제한적입니다. 그때그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상적인 도구를 찾거나 이상적인 도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대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도구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실생활에서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물체의 원래 사용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둘째, 물체를 그 물체의 맥락과 환경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셋째, 물체가 더 많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물체의 구조를 확인하고 물체를 분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다섯째, 분해된 요소들을 새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기능의 물체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여섯째, 다른 물체와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일곱째, 사고 패턴이 바뀔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이 시도합니다. 다시 컵으로 돌아옵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이 담긴 컵은 컵이 아니고 욕조입니다. 욕조예요. 욕조라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인형이 목욕하잖아요.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체의 기존 기능을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물체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마음을 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았던 창의적인 발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확률 구성 이론이라는 창의성 이론 중 하나는 예기치 않은 무작위적인 노출과 다양성은 다양한 창의성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질러진 방에 있는 여러 물체가 예기치 않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의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맥가이버와 케빈의 창의성은 다양한 도구를 더욱 흥미롭게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창의성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과 자신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란 바퀴가 하나 달린 손수레와 같다. 우리가 그것을 밀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